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 네 번째, 우리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 1참수로 배웠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조금 가볍게 배웠다면은 지금은 이제 고등 과정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살짝 어려운 정도로만 이제 배운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이 끝까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가서도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지금 배우시는 이 도형의 방정식,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할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보시면은 먼저 처음에 나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를 함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과 방정식으로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표현 방법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즉 이 x 앞에 개수가 나타내는 게 뭘 의미하지?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 그리고 이 뒤에 더해지는 이 값은 y 절편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지만 일반형으로서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은 지금처럼 기울기와 y절편이 한눈에 보이는 형태지만, 일반형은 방정식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함수에서도 배웠지만 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뭔가 그 도형의 특징이 바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울기는 이 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x축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어진 각의 크기를, 지금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읽는데, 이렇게 세타라는 각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의 값은 우리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밑변 길이 1이고 높이가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여기 각의 크기가 세타, 동위각이 되는 거니까 이때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m값이 돼야 결국 탄젠트 세타의 값이 결국 뭐가 된다? m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려줬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우리 삼각비 배우셨죠?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얼마?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1이 되죠.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들은 기울기로서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삼각비 다시 한번 익혀두시고, 그리고 30도, 45도, 60도 어떠한 특수 각이니까 이러한 특수 삼각비를 알아두시면은 기울기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결국 뭐가 된다? 우리 탄젠트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때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y 좌표가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그때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가지고 y절편을 알 수 있다라는 점 꼭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의 이 표준형은 이 직선의 방정식, 즉 그래프의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형태지만,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일반형이 나와 있는데, 일반형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y라는 녀석을 그냥 이항시키면 한쪽을 0을 만들 수 있는 방정식 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와 y에 대한 이러한 방정식 꼴로,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자, 우리 이 또는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텐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b가 0이니까 저 일반형이 어떻게 되냐면 ax 더하기 c는 0 꼴이 되어서 결국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결국 x는 하고 어떠한 상수가 나오니까 얘는 뭐가 되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by 더하기 c는 0 꼴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 꼴로 되어서 y는 하고 어떠한 상수로 이루어진 이러한 식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둘 다 0이 아니어야만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둘이 0이 아니니까 by는 마이너스 ax 더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y만 남겨주려면 b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꼴로 나오는 어떠한 기울기를 갖는,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울기를 갖는 1차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직선의 방정식 4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3가지만 나타냈네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 아래 두 번째 보시면은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맨 처음에는, 자, 거기서는 좀 순서를 위에 나왔던 표준형을 제외했지만 일단 표준형 포함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 y는 mx 더하기 n 꼴이죠. 그러니까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진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y는 mx 더하기 n 꼴이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뭐 m이라고 하고 지난 한 점이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y는 기울기 mx 더하기 뭐 b라고 이렇게 만들어 뭐 n꼴이라고 할까요? n. 그러면 지금 뭘 찾아야 돼? 이 n의 값을 알아야 되겠지. y좌표를 모르니까. 이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한 점을 대입해 주시면은 y1은 mx1 플러스 n이 되기 때문에 n의 값이 뭐가 된다? y1 빼기 mx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 주시면은 y는 mx 그리고 n 대신에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해주시면 m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묶어주시면은 x 빼기 x1 그리고 더하기 y1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y는 하고 기울기 괄호하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y1을 그냥 넘겨놔서 y 빼기 y1
그리고 x 대신에 x 빼기 x1을 이렇게 대입한 식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고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x 좌표부터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x 좌표가 서로 만약에 같았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이 직선은 x 좌표가 같았기 때문에 x는 x1 혹은 x는 x2라는 이렇게 아까 우리 x는 하고 어떠한 상수로 나와 있으면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x는 x1이라는 직선이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 x좌표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기울기가 주어져야 되겠지.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왜냐면 기울기를 구할 때는 기울기가 x 변화량, 즉 x 좌표끼리 뺀 거 분의 y 좌표끼리 뺀 거니까 그때 분모끼리 뺐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제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는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 좌표끼리 뺀 x2 빼기 x1 이렇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뺐으니까 y 좌표도 똑같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 기울기를 구해놨으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서는 첫 번째에 있었던 이 방법 그대로 기울기 알았고 지나는 점 둘 중 하나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기울기 x2 빼기 x1 y2 빼기 y1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의 세 번째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예요. x절편이 뭐냐면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고,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즉 a, 0과 좌표로 보면 0,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두 점 지나는 경우 어떻게 구한다? 먼저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x좌표끼리 뺀 거 a 빼기 0, a, 0 빼기 b, 마이너스 b.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지나는 점 0, b로 합시다. 자, 기울기 알았고 y절편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냥 우리 표준형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꼴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 양변 우리가 b로 전부 나눠주시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b가 약분되어서 a분의 x 그리고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a분의 x를 넘겨주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해서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자, 엄청 편하게 우리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뭐 또 표준형을 만들 필요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시고 뭐 상황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바꿔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울기 구할 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표현하는 방법을 좀 익혔는데 넘기시면은 증명하는 과정 선생님이 보인 거랑 같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좌표 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서, 자, y축에 평행하고 x절편이 a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x는 하고 상수 꼴로 나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x는 x1, 즉 그러니까 얘는 x1, 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x축의 수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도 좀 다양하게 익혀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자, 그 아래 보시면은 x축에 평행하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0,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y는 하고 상수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수가 그 y절편이 b였기 때문에 y는 b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y축에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9번부터 또 유제 문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9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직선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자, 옆에 보시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였다. 거기다 밑줄 그어두시고 뭘 알려주는 거지? 기울기 알려주는 거죠. 아까 기울기 뭐와 연관이 있었다? 삼각비 3개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떤 거? 탄젠트랑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였다라는 건 탄젠트 45도가 그 직선의 기울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탄젠트 45도 얼마죠? 1이 되죠. 1.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이고 x절편이 3이었다라는 건 우리 절편을 말하면은 그 좌표 값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얘를 좌표로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x절편 쓰라고 했더니 3,0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x절편이 3이었다는 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0을 지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알려줬고 지나는 점 알려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y좌표인데 y좌표가 0이었으니까 무시하자. 무시하면은 결국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얘는 일반형으로 나타냈네요. 여기 빼기 3이 있으니까 빼기 3 그대로 유지하려면 y만 넘어오면 되지. 그래서 x-y-3이 0이다 라고 해서 비교해 주시면은 a가 얼마? 1이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려고 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2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아래 240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점 4,2라는 점과 그리고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점 주어졌을 때는 뭐부터? 먼저 x좌표부터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x좌표, y좌표 각각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x좌표 4와 2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를 갖는 녀석이 된다라는 거고 y절편도 다르니까, 자, 한번 구해 봅시다.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 자, 기울기는 x좌표끼리 뺀 거. 자,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뺍시다. 그러면 4 빼기 2니까 2가 되고 y좌표끼리 빼면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2네요. 기울기가 2가 되고 지나는 점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세요.
A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기울기 곱하기 지나는 점 4,2니까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자, 그래서 분배 후 정리를 해주시면 Y는 2X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서 Y는 2X 빼기 6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넘어가서 241번 볼게요. 41번에서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 직선 위의 점. 자, 우리 절편 알려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꼴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직선이 그 위에 이 직선 위에 a, 3이 있었대요. 그랬을 때 a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2분의 a 플러스 3분의 3 되는 거니까 1이죠. 이게 1이니까 뭐야? 2분의 a가 0 되려면 a의 값은 0이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1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아래 24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 242번 보시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자, 여기에서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한번 그냥 대충 그려보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점, B라는 점, 정확하지는 않지만 C라는 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분 AB의 기울기나 BC의 기울기나 AC의 기울기나 모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 마이너스 1, B라는 점은 2, A, 그리고 C라는 점은 3, 3.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AC의 기울기를 한번 A와 C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시면 X좌표끼리 뺀 A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게 AC의 기울기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BC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BC 기울기는 여기서 X좌표끼리 뺀 거 1분의 C에서 B 쪽으로 뺄게요. Y좌표끼리 빼면 3 빼기 A. 자, 이렇게 되겠지. 보시면은 결국 A 빼기 3분의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A, 즉 3 빼기 A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서로 같았다라는 거니까 자, 분모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는 A 빼기 3 곱하기 자, 3 빼기 A인데 3 빼기 A는 A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래서 결국 A 빼기 3의 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니까 A 빼기 3의 값은 풀마 2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A의 값은 5가 되거나 또는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원하는 게 모든 A 값의 합이었으니까 6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개념 5번째 보시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행.
자, 두 번째. 일치하는 경우예요. 일치하는 경우. 겹쳤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교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 아까 직선의 표현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 둘로 나눠서 좀 보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평행할 조건, 자, 우리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는 똑같지만 뭐가 y 절편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때 m과 m'이 같지만 n과 n'은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서로 겹쳐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도 똑같고 y 절편도 똑같은 이렇게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차하는 경우는 뭐만?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수직이다라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가 되는데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과 a'x 플러스 b'y c'은 0꼴로 이렇게 각각의 두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직접 구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그럴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x와 y의 개수 b가 즉 개수의 b라는 거는 이 앞에 x의 개수 b 즉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가 서로 같지만 그 상수의 b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게 우리가 평행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치한다라는 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개수 b마저도 똑같았다. a'분의 a가 b'분의 b와 같고 또 c'분의 c와도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교차하는 경우는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 x의 개수끼리 나눈 a'분의 a와 y의 개수끼리 나눈 b'분의 b가 다르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x의 개수끼리 곱한 값과 y의 개수끼리 곱한 값이 연산했을 때 우리가 얘를 둘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거를 방정식에 우리 연립방정식에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그 연립방정식의 해 조건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은 자, 평행하면 결국에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곧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되는데 얘는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겹쳤으니까 만나는 점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말은 곧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지.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교차하는 경우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죠. 해가 한 개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직하는 것도 뭐 교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의 입장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우리 좀 자세히 설명해 놨고 자, 왜 얘가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도 증명을 선생님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아래에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해주시고 자, 넘기시면은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말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데 자, 그거를 물어보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볼게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만나서는 삼각형을 이루지만 그렇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삼각형이면 점 3개가 이렇게 필요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세 직선이 일반적으로 다 만나니까 교점이 다 3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데 특별하게도 세 직선인데 이 세 직선을 가지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 아래 공간 많으니까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 교점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인 경우.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과 만나는 경우는 교점은 2개밖에 생기진 않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또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분할을 하는지 몇 개로 나누는지를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좌표 평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뭐가 되냐면 세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은 좌표 평면을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4개 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4개로 우리가 분할한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두 직선이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우리가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교점이 이렇게 하나인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우리가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 몇 개로 분할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이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냐, 거의 대부분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많이 드뭅니다.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좀 극히 드물게 나오고 대부분 이 두 직선이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 혹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두 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림으로 연상을 시켜두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243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243번에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자, 하나는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었고, 또 하나는 ax 더하기 5y 플러스 7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었는데,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행하대요. 자,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뭐 표준형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한다?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평행할 조건은 x끼리 x의 개수끼리 나눈, 즉 a분의 2와 y의 개수끼리 나눈 5분의 3과 같으면서 y 절편끼리 나눈 값은 y 절편이 아니라 이 상수끼리 나눈 값은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만 보시면은 a분의 2와 5분의 3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 엇갈려서 곱한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3의 2가 10이다. a는 3분의 1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5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 44번 이어서 볼게요. 자, 44번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죠. 이 직선의 수직이래. 자,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에, 자,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수직인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인 직선이었는데 뭐야? 끝난 거 아니야? A가 결국 4라는 거네요. 그쵸? 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245번 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2,1과 마이너스 4,a를 지나는 직선이 3x 마이너스 ay는 1과 수직일 때 상수 a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 우리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x좌표끼리 빼면은 얼마? 6분의 y좌표끼리 빼면 1-a. 얘가 기울기가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자, 마이너스 ay와 1을 자리를 바꿔주면 ay는 3x 빼기 1이죠. 그래서 양변 a로 나눠주면 이쪽 기울기는 a분의 3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6분의 1-a와 a분의 3을 뭐야? 곱해야지. 곱했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럼 분모끼리 곱한 거 분자끼리 곱할 테니까 분모끼리 곱한 걸 오른쪽 우리 양변에다 곱해주시면은 3 곱하기 1-a가 마이너스 6a였다. 그러면 이거 분배해 주시면 3 빼기 3a는 마이너스 6a. 따라서 자,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a가 3이다 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었음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46번 볼게요.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46번에서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자, 지나는 점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직선 4x-2y 마이너스 1은 0에 평행한데 자, 그러면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를 잡아야 되겠지? 자, 기울기가 얼마 나오나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마이너스 2y 넘겨서 2로 나눠주시면 x 앞에 개수가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기울기가 2였고 결국 지나는 점 알려줬으니까 일반형 만들어주시면 y는 2 곱하기 x 빼기 x좌표여서 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y좌표 되는 거니까 전개해 주시면 y는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되어서 자 y절편 나와 있죠? y절편 구하여라. 결국 y절편 얼마? 4였음을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6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정점이라는 녀석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고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점.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 뭐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항등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항등식.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어떠한 두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란 직선과 a'x, b'y 플러스 c'은 0이란 두 직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서로 연립을 해서 x값과 y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될 텐데 그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의 표현을 자, 우리가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또 다르게 ax 더하기 by 플러스 c 하고 다른 한쪽 1차 방정식의 그 1차 식에다가 임의의 상수 k를 이렇게 곱해 줍시다. 그러면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 꼴로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결국 뭐가 되냐면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k를 갖고 있지 않는 개수와 k를 갖고 있는 식의 개수의 각각의 값이 뭐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도 0이 되어야 하고 이 녀석도 0이 되어야 하니까 둘 모두 0이 되게끔 하는
x값과 y값을 찾아야 되죠. 그 x값과 y값이 뭐가 된다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고. 그래서 어떠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항등식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임의의 상수 k,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되죠.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그 참고 부분 보시면은 어떠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k를 갖고 있지 않는 항과 갖고 있는 항으로 분류를 하셔서 얘가 0이다 라는 꼴로 정리를 한 후에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은 그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 점이 교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래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 자,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녀석과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도 우리가 이 어떠한 임의의 상수 k를 곱해준 식이 있죠? 그 직선은 제외하고 왜 그러냐면 자, 얘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녀석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아. 무수히 많아. 정말 많아. 너희가 셀 수 없어. 그래서 막 우리가 이거를 다 세려고 하면 안 돼.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편한 쪽에다가 되도록이면은 이제 미정계수가 좀 적은 쪽에다 곱해주는 게 편하겠지. 계산도 편리한 데다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센스에 맡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다가 임의의 상수 k를 곱해서 이렇게 항등식처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 이 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도 이 임의의 상수 k를 곱한 이 빨간색 직선은 제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k를 곱했어?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k를 곱해준 직선은 제외하고 우리가 만들어준 방정식이 이렇게 항등식처럼 만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247번 한번 볼게요. 자, 직선 k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죠. 큰일 날 뻔했어.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k를 갖고 있는 항과 갖고 있지 않는 항으로 분리를 합시다. 자, 전개하셔서 뭐 따로 하셔도 되지만 암산하 자 k 갖고 있는 게 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갖고 있지 않은 게 2x 그리고 마이너스 y 있는데 결국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그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P의 좌표가 뭐가 된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2y 빼기 1은 0이랑 2x-y-5는 0 이 두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뭐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선생님은 가간법 이용할게요. 위에다 2배 해주시면 2x-4y 빼기 2는 0이니까 이 두 식
위아래 빼버리면은 2x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4y 빼기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거니까 y는 1이 되고요. y가 1이니까 아무 때나 집어넣자. y가 1이니까 x 빼기 3이 0 되죠. 그래서 x가 는 3,1이다 라고 해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지.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8번 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유형이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뒤에 우리 단원 마무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48번 보시면은 x-2y 플러스 3과 3은 0이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0에 교점을 지나고 자, 우리가 교점을 직접 연립하셔서 구하셔도 됩니다. 구하셔도 되고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어느 한쪽에다가 실수 k를 곱해준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아래쪽에다가 k를 곱합시다. x 빼기 2y 플러스 3 더하기 k 곱하기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0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 이 직선이 뭐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 평행하대. 그때 x절편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x의 개수가 뭐가 돼? 1 플러스 2k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k니까 3k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상수 3 마이너스 8k는 0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그 옆에 있었던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걸 평행할 조건이 x 개수끼리 나눈 거 6분의 1 플러스 2k y 개수끼리 나눈 거 2분의 3k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8k와는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모분자 엇갈려서 곱한 거 같아야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4k는 18k 마이너스 12 그래서 넘어오면 14k가 플러스 14 따라서 k는 1 되면 된다. k가 1이다. k가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6분의 1 더하기 2니까 3, 즉 2분의 1 되는 거 맞죠? 2분의 1. 근데 여기다가 혹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3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5. 즉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그래서 k가 1이면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이 직선이 뭐가 됩니까? 1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데 이 직선에 뭘 구하래? x절편을 구하여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되는 거니까 3x 빼기 5가 0 됐으니까 x는 뭐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이 얼마? 3분의 5가 된다라고 해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직접 뭐 교점 연립하셔서 이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 구하셔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걸 택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꼭 이 방법뿐만 아니라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빠를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7번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 P에서 이 P를 지나지 않으면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H라고 합시다. H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선생님 얘도 거리죠. 다 거리 됩니다. 뭐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거리. 근데 우리는 최단거리로 이 수직거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어떠한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하려고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수직거리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이때 그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PH의 길이를, 자, 좌표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자, 바로 그냥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자, 여기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되도록이면은 x와 y 계수가 정수가 되게끔 해주는 게 계산하는데도 좀 용이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때 그 거리가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분에, 자, 거리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데, 그 직선의 밖의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시면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리니까 절대값 꼭 씌우는 거 잊지 마시고, 좀 좁네. 조금 늘리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나왔는지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보시고 익혀두시는 게, 나중에 만약에 서술형이든 뭐 빈칸을 뚫어놓는 문제든 뭐가 들어가는지 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증명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뭐 보기 편하게 그 아래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써놨지만 한번 노트에다가 펼쳐놓고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때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를 볼게요. 0이 아닐 때. 뭐 이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 점 P에서 이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고 했는데, 이 H의 좌표를 x2, y2라고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x2, y2가 직선 L 위의 점이었으니까, 자, 어떤 식을 이용할 수 있냐면 그 점을 대입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x2 값 혹은 y2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이거 첫 번째 경우만 볼게요. 뭐 그 아래는 뭐 두 번째 어느 한쪽이 0일 때인데, 0일 때면 뭐가 x축의 평행한 직선 혹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우리 기울기예요. 기울기.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수직이라고 했었죠? 수직 거리라고 했으니까, 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만 생각하신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라고 알 수 있지. 그러면 이때 저 두 점 P와 H를 이은 선분 PH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좌표끼리 뺀 거분의 Y좌표끼리 뺀 거니까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혹은 그게 바뀌어도 되죠. 그래서
h에서 p 쪽으로 갈게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되는데, 자, 이게 직선 L의 기울기와 수직이었기 때문에 서로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거 증명이니까 프루프. 자, 그러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과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결국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서로 엇갈린 게 같죠? 그래서 a 곱하기 y2 마이너스 y1이 b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된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ay2 빼기 ay1는 bx2 마이너스 bx1 이렇게 되는데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니까 이 둘을 서로 연립해 주시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그 아래 식이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x2 빼기 x1 그리고 b 곱하기 y2 빼기 y1 그리고 그걸 다 넘겨서 우리가 정리하면 ax1 by1 플러스 c는 0 되겠습니다. b 곱하기 x2 빼기 x1 마이너스 a 곱하기 y2 빼기 y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우리가 b를 이 y2 빼기 y1부터 해결을 해주시면 여기에다가는 전부 a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전부 b를 곱해주시면 결국 a제곱, b제곱이 x2 빼기 x1의 전체 개수가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서 x2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얘네들은 서로 더했으니까 지워지겠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전부 a를 곱했으니까 a 곱하기 x1 더하기 by1 플러스 c는 0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이라는 녀석이 결국 자 넘겨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 뭐가 빠졌다? a가 빠졌죠? ax1 by1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 지저분하지만 y2 빼기 y1도 여기서 위에다가는 b를 곱해주고 아래다가는 a를 곱해줘서 이번엔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빼게 되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a제곱 여기는 플러스 b제곱이니까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b 곱하기 ax1 by1 플러스 c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구했는데 왜 이걸 구했냐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라면서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d라는 녀석은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을 우리가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울 건데 자 이거 우리 제곱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우리가 더해 봅시다. 직접 근호 안을 살펴보시면은 결국 좌변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차피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과 b제곱으로 되죠. 자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이고요. 분자는 자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똑같았으니까 이 녀석들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지. ax1 by1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다가 얘로 묶어주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 분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약분을 시켜줄 수가 있겠지. 결국에 우리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나 남고 분자가 ax1 by1 c의 전체 제곱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리고 근호 안의 제곱은 뭐를 절대값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해주시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 일반형을 바꾸던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 밖에 있었던 점 P라는 녀석을 대입을 해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복잡했지만 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 중간에 오타가 하나 있죠.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변형하면 아래에 우리가 식이 나와서 그게 디귿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그 니은을 변형하면 이라고 해주세요. 니은 2번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이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왔으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활용한 형태의 거리도 공식처럼 또 존재하는데 한번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거기에서 직선 L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얘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와 평행한 L'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A'X가 아니라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똑같이 뭐 D라고 나타내면 얘도 공식처럼 우리가 존재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랑 흡사해요. 루트. 자, 일단 공식을 활용하려면 대신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하려면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 플러스 2y 빼기 5는 0이랑 2x 플러스 4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 사실상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한 게 맞는데 공식으로 이제 좀 이용을 해서 편하게 구하시려면 x와 y 앞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전부 2로 약분시켜버리면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줘 놓고 공식을 활용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 x개수제곱 더하기 y개수제곱분의 절대값 해주시고 이 상수끼리 그냥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c 빼기 c'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직선 위의 점 아무 점이나 잡고 그 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나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나 같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그 직선 위에 점 찾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뭐 x 절편이나 y 절편을 찾아서 구하는 게 조금 편리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주의할 때도 나와 있죠. 공식을 사용할 때는 x와 y의 개수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활용이 되는데, 자, 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 어떠한 세 직선이 있었어. 세 직선이 있었으면은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을 구하려면은, 넓이를 구하려면은 밑변 길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서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어떤 녀석을 밑변으로 할지를 정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밑변으로 잡자. 그러면 이때 밑변은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셔서 밑변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밑변으로 정한 그 직선 L과, 자, 이제 다른 한 점이 있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셔서 높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녀석을 밑변으로 정할지, 그리고 어떻게 높이를 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 자, 여기에다가 우리 별표 3개. 자취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 별표 3개. 자, 내용 한번 보시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데, 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얘를 살짝, 아니다, 지우고 하려고 했는데,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어떠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는데, 한쪽은 뭐 큰 각이 있다면 다른 한쪽은 작은 각이 있겠지. 그래서 그 두 직선을 이등분하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몇 개?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 쭉 합치면 몇 도지? 180도죠. 그러면 남은 이 두 각을 우리가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가? 90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어떤 얘 위에 점,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우리가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점에서 각각의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빗변의 길이는 같고 h, 직각이고 r, 그리고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a, 그러니까 RHA 합동에 의해서, RHA 합동 오랜만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같은, 그리고 한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RHA 합동을 만족함으로 결국 이 점에서 각각의 직선까지 거리가 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 이 두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자취의 방정식을 2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우리가 절대값이 서로 2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한쪽을 풀어주시면서 다른 한쪽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할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혹은 그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똑같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복습 앞에서부터 내분점 외분점 꾸준하게 복습하시고 지금 했던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까지 그리고 자취의 방정식까지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시고 자,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거 잊지 말고 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